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무혁TV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좀 핫했던 사건이죠. 캠퍼스 경비원을 치고 달아난 배달기사, 그리고 오늘은 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이 기사가 나간 지는 거의 한 달이 가까이 돼가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굳이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매스컴에서 꽤 크게 다뤘었죠. 배달하시는 배달기사분들 전체를 또 일반화해가지고 욕짓거리를 하는 그런 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좀 안 좋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저작권이 걸리니까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상황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 제목을 쳐서 들어가면은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지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이제 음식 배달을 시켰는데 지상으로의 이런 출입을 이제 오토바이를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런 제지를 하는데, 경비원이 그거를 온몸으로 막으면서 이제 배달기사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피해가지고 이제 갖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저거 배달기사가 경비원을 고의적으로 받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밀어버렸다. 하필 그 실랑이를 하는 중에 이제 영상이 촬영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학에서 배달기사가 경비원을 치고 달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 진입이 금지된 대학교 내부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간 기사를 막다가 생긴 일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의 한 대학교 정문, 20대 중반의 배달기사와 경비원 사이에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미쳤어 지금? 꺼져, 업무 방해하지 말고 땡땡땡아. 학생들이 말려보지만 오히려 기사는 오토바이를 탄 채로 경비원을 들이박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좋게 사과 말씀드리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시고, 경비원분이 잡으심에도 불구하고 한 5m에서 10m 정도를 이렇게 쭉 끌고 나가는 그런 배달기사는 이곳에서 경비원을 오토바이로 들이박은 뒤 저쪽 대로변을 통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도주한 기사를 1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경비원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세대학교는 2015년 지상도로였던 백양로를 공원화해 모든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는 각 건물과 연결된 지하 진입로나 주변 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배달기사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이 입건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겠죠. 1년이 지나서 나왔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팩트체크를 하고 가죠. 지금 여기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서로 간의 입장을 생각을 아예 안 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겁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방에 있으신 분들, 연세대학교 근처 신촌이나 이런데 한 번도 태어나서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저는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누구의 편도 안 들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연세대학교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곳에 업무차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솔직히 환장하는 곳입니다. 차 끌고 연세 세브란스 가보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혼잡하고요. 연세대학교가 동네 구멍가게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처음 들어간 사람은 거기가 미로라 가지고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배달을 시켜 먹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정문 어딘가에 초소나 이런 데 있는 거 걸어가지고 근무할 것 같으면은 괜찮은데, 진짜 지상으로 다닐 수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 어딘가 대우관? 요런 데 시키면은, 아니 보세요, 무슨 이 정도면은 동 하나의 크기입니다. 이런 데서 지하만 통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배달을 시킨다. 제가 저기 지하 도로를 댕겨봐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고 굳이 따지자면은 3명 정도가 잘못을 했습니다. 일단 사건 당사자서 셋 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지성이 충만한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일어날 문제는 아니죠. 서로 양보를 했으면 애초에 안 일어날 일인데, 일단 시킨 사람 잘못, 그리고 두 사람 다 잘못이다. 한 명 더 있네요. 한 명 더 있어. 관리의 주체도 잘못이다. 제가 저 경비원분도 잘못됐다고 하면은 정신 나간 놈 힘없는 경비원이 무슨 잘못이냐 라고 하실 건데, 굳이 저렇게까지 일을 벌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일은 안 벌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괜히 더 큰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도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미지 실추에 데미지가 어느 정도 들어간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이게 참 대한민국도 뭐 안타까운 거죠. 워낙에 이 결과주의적으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기 있는 관리의 주체가 경비원 아저씨한테 쓴소리 뭐 안 좋은 소리 안 했을 거라고는 뭐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우 잘했다 박수 짝짝짝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이제 알려주실 수 있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왠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인 걸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 결과적으로 학교 이미지가 안 좋아졌으니까 경비원 아저씨 나쁜 사람. 그래서 저도 경비원 아저씨가 그냥 에이고 그냥 뭐 냅두고 그냥 말았으면은 그냥 뭐 쿠사리 한번 먹고 말지 이렇게 큰일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뭐 배달기사분은 굳이 뭐 저렇게 거기서 뭐 할 필요는 없었는데 사실 뭐 이해는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저 사람의 입장이 안 돼 보니까 저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는 뭐 모를 거죠. 설령 지하도로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솔직히 저기 가는 거면은 좀 가기 싫을 것 같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미로라고. 거기 가본 사람들은 오히려 두 번, 세 번째 보면은 이거 안 받고 말지 안 갈 것 같아 나는. 뭐 이것도 뭐 거기 배달 요청사항에 돈 더 많이 줄 테니까 천천히 와주시고 깊숙이 뭐 지하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와주세요. 아주 상세하게 써놨다면은 뭐 할 말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의 진실이 궁금한데 우리는 알 방법이 없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상세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왠지 시킨 사람도 왠지 잘못이 있을 것 같은 합리적인 의심. 자, 그리고 관리의 주체. 뭐 관리의 주체라고 하면은 저 경비원 아저씨한테 오토바이 지상 출입을 막으세요. 막을 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았겠죠. 만약에 오토바이 온다 그러면 온몸으로 막으면서 막 못 가게 막으세요. 막 몸싸움도 하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런 상세한 것들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알려줬어야 된다는 거. 여기 관리의 주체라고 하면은 뭐 중간 관리자가 되겠죠. 중간 관리자가 왜 거기 있냐면은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졌을지 안 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저 경비원 아저씨가 근무를 하는 환경에 누군가는 이제 그 경비원 아저씨를 관리하는 관리의 주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세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규칙이 왜 중요하냐? 제가 여의도에서 더현대 관련해가지고 제보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오토바이 왜 출입 안 되느냐? 윗대가리 나와봐라 해라. 해가지고 윗대가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니 세상에 윗대가리는 오토바이 지상 출입을 막으라고 한 적이 없대요.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누구는 막으라고 했고 누구는 막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자, 막으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자, 막으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던져둘 겁니까? 아니죠. 거기 오시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는 손님도 손님이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드리고, 이 잘 설명도 그냥 잘 설명해드려 이게 아니고 지하 내부에 혼잡할 시에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오토바이 주차 공간을 지상에 마련해 놨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여기에 이용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행동 규칙입니다. 어떻게 응대를 해라라고 중간 관리자가 월급을 밑에 사람보다 더 많이 받으면서 고심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똑같이 적용한다면 뭐 경비원 아저씨한테 온몸으로 막으세요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세부적인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거를 정말 많이 생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누구의 잘못에 대충 한 4명 정도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곳이 바로 관리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주체한테도 이런 뭐 공원으로 해가지고 뭐 위에 지상 출입 다 막으라고 하는 그 시켓을 그 관리의 주체를 관리하는 임원급이 있던가 아니면은 그 관리하는 직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애초에 모든 출입구에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지상 출입 금지를 확실하게 박아놨던가, 아니면 경고문을 써가지고 뭐 겁을 준다거나, 대학 내부에 공문 때려가지고 전 교수가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공문을 써가지고 배달 음식을 받을 때는 이렇게 행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행동을 어떻게 전문가 가지고 받아올 거 아니면은 배달시켜 먹지 마세요. 아니면은 애초에 배달을 시키실 때 지하도로 어디로 와가지고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나가서 받아온다 할지, 아니면은 배달비를 더 상향해가지고 준다고 할지, 이런 것들을 공문화해가지고 애초에 미리 내려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간 관리자하고 임원들이 할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팩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런 부분 상세한 세부적인 행동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세부 행동 규칙이라는 거는 군대를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군대는 파스트 페이스 발령이 났어.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을 해야 돼. 그러면은 말단 2등병까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 놓습니다. 자, 너는 어디 가가지고 병동면을 수령해 오고, 너는 어디 가서 책 찢어버리고, 불태울 거는 소각장으로 보내고, 이런 세부 행동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자, 전쟁이 지금 딱 터질 나간다. 퍼스트 베이스 딱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탁 움직여가지고 뒷마무리가 깔끔하게 딱 되는 겁니다. 이게 인류예요, 인류. 근데 저는 작년에 이런 사건들을 보고 굉장히 삼류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났구나. 굉장히 안타깝다.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을 굳이 다 따지기보다는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저 큰 대학도 이런 세부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부족하구나. 대기업이 왜 대기업이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이런 세부적인 행동 규칙들을 갖다가 임원들이 잘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저 큰 회사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웠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원을 치고 달아났고 도주했다고 주장을 했고, 경찰에서 특수폭행으로 입건까지 시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토바이로 통행금지구역 운행 제지하는 경비원을 뿌리친 20대 무죄, 고의성 없다. 자, 결과적으로 그냥 무죄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통행금지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들이박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라블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다리 등 신체에 근접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A씨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학교 안이 오토바이 통행 금지 구역임을 고지하며 앞을 막아선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상황실에 연락했다며 관계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오토바이 방향을 돌리며 B씨의 재질을 뿌리치고 보행자 사이를 지나 도주를 시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A씨의 행위는 B씨의 지나친 공격 행위를 피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체 사건의 경위를 보았을 때 B씨가 여러 차례 A씨의 오토바이 앞을 억지로 가로막았기 때문에 A씨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네, 저는 잘 본 것 같습니다. 굳이 그거를 갖다가 온몸을 막아서면서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박수 쳐줄 리도,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터져가지고 전국의 이복을 갖다가 집중시키는 일을 갖다가 만들어 버렸는데, 이런 일 자체는 안 벌어지는 게 좋은데 이런 일이 생길 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겠죠. 이런 일 자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능력은 관리의 주체에 있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조그만한 휴게소 하나 운영하면서 배나라 감나라 할 정도의 제가 감이 될 놈인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있었던 조직들에서는 일이 발생을 하면은 분석을 하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저렇게 매스컴에서 난리치는 동안에 학교 이미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뒷수습하고 했을 건데, 결국은 누가 책임을 지긴 졌을까? 좀 특수폭행으로 입건까지 됐는데, 지금은 어쨌든 또 무죄를 선고한 상태이니까, 저는 저 사건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어지지 않아도 됐을 일이고, 물론 욕하고 뭐하고 한 행동이 잘못했죠. 안 했으면은 좋았을 일인데, 아직 20대면은 저도 아직 30대라 가지고 혈기왕성합니다만, 20대면은 30대보다 훨씬 더 혈기왕성할 거기 때문에 감정을 누르기가 힘들 겁니다. 제가 20대 때 저 상황이 된다면은 아마 큰 소리를 쳤을 수도 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입장이 되어 본다면요. 지하 한번 들어가면은 한 15분, 20분 까먹는데, 거기 연세대학교 앞에 거기 길 막히는 거, 진짜 차 막히는 거,
환장하거든요. 진짜 거기 차 몰고 가면은 찬송가 틀어놔야 됩니다. 자,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서 건너가야 되는 곳이라고. 고작 2km 3km 가는데 30분 1시간 걸리는 곳이 거기란 말이야. 거기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 있잖아요, 차간 주행이 힘든 곳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 벗어나기 힘든 곳이라고. 그렇게 빡센 곳을 뚫고 와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온몸으로 막 막아서면서 사람들이 쿠사리 주고 있다. 참 세상이 더럽고 치사하죠. 예. 저런 상황 안 돼보면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이해를 해줄 리도 만무하고요. 왜냐? 일단 욕짓거리가 먼저 나와버렸고, 그게 또 하필이면은 영상에 찍혔기 때문. 무튼 저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더욱 심화가 됐으면 심화가 됐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토바이 타는 한 명의 라이더가 입 바른 소리를 해봤습니다. 이상 무역이었습니다.